평화의 길 함께 열어가요. 한국전쟁 발발 70년을 맞아 매주 월요일 이 시간에는 전쟁의 상처가 이 시대에 어떤 아픔으로 남아있는지 살펴보고 이 땅에 진정한 평화를 이루기 위한 우리의 사명은 무엇인지 생각하는 특집 기획을 마련합니다. CBS 캠페인과 함께 전해드렸던 특별기획 평화의 길 함께 열어가요. 올해 2월부터 시작해 전쟁의 아픔을 마주하고 민족의 치유 회복을 위한 과제들을 짚어봤던 이 코너가 이제 오늘로 마지막 회를 맞았습니다. 이 기획을 마무리하는 초대 손님으로 어떤 분을 모셔야 할까 저희 제작진의 고민도 깊었는데요. 바로 이분과 만납니다. 한국 YMCA와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활동 등을 통해 한반도의 평화, 통일을 위해 한평생 일해오신 분이시죠. 한국 YMCA 전국연맹 직전 이사장이자 대전 YMCA 이사장 등을 지내신 모건대 신학과 명예교수 김흥수 이사장님을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우리 청취자들께 인사 좀 먼저 해주세요. 네, 이제 연말이니까 곧 새해가 더 가까우니까 청취자 모두 건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건강이 네. 최고죠. 네. 어서 오십시오. 우리 이사장님께서 한국 YMCA 전국연맹의 직전 이사장을 지내셨는데 임기가 얼마 전에 끝나셨죠? 네, 지난 8월 말까지 네. 일을 했습니다. 네. 한국 YMCA 연맹은 임기가 2년 단임입니다. 그러세요. 근데 코로나 때문에 몇 달을 총회를 할 수가 없어서 몇 달 더 하고 8월 말에 임기를 끝났습니다. 임기 끝나시고는 어떻게 지내고 계세요? 지금도 그 이사장 지금 끝났지만 YMCA 전국연맹 평화통일위원장은 맡고 있습니다. 그러세요. 또 이사직도 예. 유지하고 있고 또 대전화의 이사직을 아직 유지하고 있어서 네네. 그 일이 좀 있었고요. 제가 몇 년 전부터 맡은 일이 그 북한 기독교 사전을 집필하는 일입니다. 저 혼자 하는 게 아니고 사전이니까 그 해방 전 그리고 해방 후에 북한에 있었던 교회 또 교회가 운영하는 병원과 학교 등등에서 약 4,000개가 넘는 항목을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제가 집필 위원장으로 좀 그 일을 챙기는 일을 조금 더 열심히 했죠. 최근에. 네. 그렇군요. 네. 곧 만날 수 있겠습니다. 네. 우리 이사장님께서 한국 Y 전국연맹 이사장에 선출되시기 전에는 이 대전 지역에서 이 Y 간사로 시작하셨다고 해요. 지역 YMCA를 위해 정말 헌신을 하셨는데 이력을 좀 소개해 주시겠어요? 네, 저는 YMCA 2년을 맺은 것이 1977년. 1977년이세요. 네. 예. 오래됐죠. 그 당시 그때 이제 제가 대전 YMCA에서 뵀던 이사님들 또 직원들 이런 분들도 거의 지금 많이 돌아가셨습니다. 77년에 제가 그 대학을 마치고 서울에서 대학원을 다니고 있었는데 마침 당시 배재대학 교수이면서 대전 YMCA 이사이셨던 정성주 이사님께서 지금 간사를 하나 모집하는데 지금 지원을 해보라고 그래서 이력서를 들고 호스턴여고로 갔습니다. 그 당시 호스턴여고의 교장 선생님이 손병민 목사님이셨는데 그분이 대전 YMCA 이사장을 하셨습니다. 이사장님한테 인사드리고 바로 대전화에서 활동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네. 원래 좀 이런 시민운동에 좀 관심이 있으셨어요? 그때는 뭐 대학 졸업 맞고 병역 마치고 바로라 시민운동 경험이 아직 없었죠. 없었는데 이제 아무래도 YMCA 청년들 청소년이 많으니까 그 젊은 간사가 한 사람 필요했던 것 같습니다. 네. 뭐 나는 잘할 수 있을 것이다 좀 이런 생각이 있으셨어요? 그런 걸 몰랐습니다. YMCA 가서 일을 배우면서
활동을 시작했는데 늘 당시 그 고등학생 하이와이 고등학생 클럽이 있었고 대학생 클럽이 있었고 청년들 일반 청년들 몸이 있었는데 늘 청년들 청소년과 만나는 것이 굉장히 즐거웠습니다. 네. 그러시군요. 그러면 대전 Y에서 간사로 이제 시작해서 이사장 직은 몇 년도에 오르셨나요? 이사장은 제가 간사된 건 70년대 후반이고 한참 뒤에 2010년도에 대전 YMCA 이사장이 됐죠. 이제 그 사이에 이제 저는 그 YMCA 간사직을 그만두고 그 외국에 유학 갔다 와서 이제 모건대학에 교수로 들어갔죠. 모건대 신학과로. 네. 예. 그 어떻게 보면 그 청년 시절에 시작해서 대학 교수로 또 일하시면서도 한국 Y와 인연을 계속 이어오셨어요. 네. 예.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그 대전 Y 간사를 그만두었지만 그 뒤로 한국 교회사를 공부했기 때문에 늘 교회사 속에서 YMCA를 연구하고 네네. 가르치고 하는 일을 했죠. 그래서 그러시군요. YMCA하고 관련을 끄는 건 아니었죠. 그러시군요. 예. 계속 연결이 돼 있었다. 네네. 예. 앞에 우리 이사장님이 평화통일위원회 YMCA 안에 지금 조직되어 있는데 현직 위원장을 맡고 있다. 이렇게 지금 소개를 해주셨어요. 포함해서 한국 Y가 하는 평화통일 운동들 어떤 게 있는지 좀 소개 부탁드립니다. 지금 굉장히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한마디로 말하기가 어려울 정도인데 2014년에 한국 YMCA 연맹이 설립 100주년을 맞이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전국에 있는 그 YMCA와 중고등학교, 대학에 있는 YMCA 클럽이 연합해서 그 연합체를 만들었는데 그것이 그 YMCA 연맹이죠. 네네. 그게 1914년에 만들어졌는데 2014년에 100주년을 맞이하면서 장차 YMCA의 주력 사업으로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위한 사업을 해야 되겠다고 결의를 했습니다. 이제 그때부터 YMCA의 그런 활동이 굉장히 급증하기 시작했죠. 그 활동을 할 수 있는 조직과 프로그램이 필요해서 각 지역의 67개 지역에 YMCA가 있습니다. 네네. 각 그 Y에 평화통일위원회를 조직하는 일을 시작했죠. 대전 Y도 그 무렵에 2015년에 평화통일위원회가 조직이 됐죠. 아하. 이제 그런 조직을 통해서 각 지역에서 평화통일 활동을 하게 된 거죠. 그것이 이제 기반이 돼서 그 많은 지금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한국 Y의 모토는 평화통일운동인데 그 중에서도 평화통일위원회가 하는 일이 핵심이라고 볼 수 있네요. 그렇죠. 그 조직을 통해서 그 조직이 무슨 사업을 할 것인지를 논의하고 결정하고 또 그 주관을 하니까 그 조직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죠. 그렇군요. 조금 지난 이야기이긴 한데 이사장님께서 북녘 동포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전하는 게 YMCA 과제이고 이 일이 이미 시작됐다 이렇게 선언하셨거든요. 어떤 의미로 말씀을 하셨습니까? 그 YMCA를 만드신 그 창립자가 영국 사람인데 그 조지 윌리엄스 선생입니다. 이분이 1905년에 사망을 했는데 사망을 하기 직전에 YMCA 그 세계 총회가 파리에서 열렸습니다. 그때 이제 거기 온 사람들에게 마지막 그 인사말을 하셨는데 지금 제가 평생토록 기쁘게 이렇게 청년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청년들의 그 복지를 위해서 일하는 이렇게 기쁘게 일했는데 여러분들도 전 세계에서 이런 일을 좀 앞으로 계속 해달라 하는 그 부탁을 하면서 네네. 이 일을 자기는 아주 기쁘게 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그 YMCA 말로 여러분들에게도 축복이 되고 이 Y 운동을 접하는 주민들 또는 시민들에게도 큰 축복이 될 거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Y 전통이 이제 한국에 들어오게 됐죠. 그래서 이미 한국은 뭐 100년이 훨씬 전부터 이런 그
우리 Y 회원에게뿐만 아니라 한국 사회 또 한국에 이런 그 축복된 사회를 건설하기 위한 활동을 시작했죠. 그래서 제가 인사말을 하면서 이런 일은 이미 시작이 됐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2015년경 한 5년 됐죠. 이때부터 해마다 그 여름이면 그 남북 그 경계선이 있는 철원에 가서 그 각 지역의 Y 회원들이 모여서 기도회를 갖고 그랬습니다. 그런 일을 하면서 또 그 기도회에 참석한 분들과 함께 그 철원이나 이쪽 그 강화도 이쪽에 가면 북한이 잘 안 보입니다. 멀리 보이죠. 네. 그런데 아주 북한을 가까이 볼 수 있는 데가 압록강과 두만강변이죠. 그래서 Y 그 회원들과 함께 그 압록강에서 그러니까 서쪽 압록강 끝에서 자 동쪽 두만강 끝까지 북한을 바라보면서 또 북한 동포들을 보고 북한 주민들의 집을 보고 또 논과 밭을 보면서 기도회를 해왔죠. 중국 국경 쪽이네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예컨대 단동에서 보면 바로 신의주가 바로 앞에 보이고 중국 쪽에 서서 이제 북한을 바라보는 거죠. 거기는 뭐 강폭이 멀으면 900m 아니면 뭐 한 100m, 50m 내려 있으니까 뭐 그냥 북한 주민들의 목소리까지 들을 수 있죠. 네. 그런 일을 그 2015년부터 한 5년 사이에 1년에 한 2차례씩 그분들과 함께 가서 좀 여행 안내를 했죠. 저는 예컨대 이제 단동에 가면 바로 앞 도시가 신의주니까 신의주가 어떤 도시고 또 그 신의주에는 그 기독교가 어떻게 들어왔고 한경직 목사님이 거기서 목회를 하셨고 또 마라톤 선수인 손기정이 신의주에서 자랐고 뭐 그런 얘기를 좀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압록강과 두만강편에 어떻게 전해졌는지 또 어떤 교회들이 있었는지 또 어떤 교회 지도자들이 있었는지 그런 얘기를 좀 들려줬죠. 기도회를 하면 그 북한 주민들에게 들리지 않을까요, 이사장님? 어떤가요? 어떤 지역은 그 북쪽과 그 중국 쪽 거리가 뭐 50m 정도 되는 데 있어. 그래서 좀 크게 하면 들리죠. 들리고 최근에는 남북 관계가 그 좋아지면서 저희들이 그 인사말을 하면 안녕하십니까 하고 그쪽에서 손을 흔들어주고 만나셔서 예, 그런 일을 했죠. 이제 멀리서 강 건너서 그러는 거죠. 보이면서. 근데 그 전에 그러니까 그 남북 그 정상들의 판문점 회담 이전에는 그렇게 저희들이 말을 해도 답장이 없었습니다. 답변이. 근데 그 회담 이후로 그런 변화가 좀 생긴 거죠. 그 무드가 어쨌든 일반 주민들에게도 좀 전해졌다고 볼 수 있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북한 주민들도 바로바로 그런 걸 뉴스를 듣는 것 같습니다. 마음속으로는 그분들도 통일을 바라고 있지 않겠습니까? 뭐 저희 바람입니다. 뭐 통일 얘기는 그분들이 더 열정적으로 열심히 하죠. 제가 평양에 있는 봉숙교회 한번 간 적이 있는데 뭐 오래됐습니다. 2003년인가 한번 가서 예배를 참석했는데 어느 그 분이 나와서 그 연로하신 분이 기도를 하시는데 뭐 바로 이 남쪽에서 형제 자매들이 왔는데 이 남쪽 형제 자매들을 자주 만날 수 있도록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모습을 봤습니다. 우리보다 통일에 대해서 더 많이 기도하고 또 더 많이 이야기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어요. 정말 갈급한 기도의 제목이군요. 예. 앞에 한국 Y 연맹이 설립되면서부터 설립 100주년을 맞기까지 평화 통일 운동을 꾸준히 Y가 모토로 삼아왔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같은 맥락이네요. 통일에 대한 기도는 한국 YMCA 완성을 위한 기도다라고 표현을 해주셨는데 어떻게 보면 분단 국가에 살고 있는 우리가 또 해야 할 일, 우리의 사명이다 이렇게 들리기도 하네요. 예. 지금 한국 YMCA는 어떻게 보면 그 반신불세라고 할 수 있습니다. 1903년에 이 도시에서는 이제 서울에서 YMCA가 제일 먼저 조직이 됐는데 두 번째 조직된 YMCA가 함흥 YMCA였습니다. 함흥. 그리고 그 다음에 평양 YMCA가 생기고 그래서 분단되기 전까지는 북한의 5개 도시에 그 활동을 활발히 하는 YMCA가 있었습니다. 뭐 함흥,
평양, 신의주, 선천, 원산 이 5군데에서 YMC가 굉장히 활발하게 활동을 했죠. 그런데 그 YMC가 분단 이후에 1940년대 후반에 뭐 교회도 그렇지만 YMC도 활동을 못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국 YMC는 북쪽 지역을 상실한 말하자면 반신불수의 YMC다. 그래서 북쪽의 지역에 YMC를 재건하는 것이 한국 YMC를 완성시키는 길이다. 뭐 그런 뜻에서 이제 말씀을 드렸던 거죠. 북한에 있는 YMCA 조직은 살아는 있나요? 뭐 아주 와해가 됐습니까? 아닙니다. 그 완전히 사라졌죠. 뭐 그 교회는 이제 지하교회로 갔지만 네. YMC 같은 것은 지하에서 활동할 수가 없으니까 완전히 소멸되고 말았죠. 그렇군요. 네. 이제 아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처음에는 활발했지만 지금은 존재하지 않는 거군요. 그래서 예. 저희들이 이제 그 북한 조선 그리스도 연맹 대표들을 만나거나 또는 북측 인사들을 만날 때마다 북쪽 지역에 YMC를 재건하는 문제를 몇 차례 얘기를 했습니다. 그들은 인정을 하고 있나요? 이 활발했었다 하는 것을. 그건 알고 있죠. 역사를. 더군다나 뭐 조만식 선생 같은 경우는 1921년부터 10년 동안 평양와의 총무를 했으니까 그런 걸 알고 있고 저희가 뭐 단순히 YMCA를 확장시키기 위해서가 아니고 남한의 청소년과 북한의 청소년들이 좀 같이 교제하고 또 우리 조국의 미래를 같이 이야기하고 그런 캠프를 하고 싶다. 또 YMC가 원래 그 농구라든가 야구를 YMC가 들여오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 북한 사람들이 농구를 좋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농구를 통해서 남북 청소년들이 같이 또 놀고 같이 미래를 꿈꾸는 그런 일을 하고 싶다 하고 이제 그런 방식으로 얘기를 했죠. 네. 좀 반응이 있던가요? 어떻습니까? 뭐 좋다고 그러죠. 좋다고 이제 말하는데 네. 이제 그 뒤로 진척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진전은 없다. 네. 예. 얼마나 이 통일의 길이 참 뭔가 하는 것을 이것을 통해 또 단적으로 또 볼 수 있는 그런 사례인 것 같은데요. 한국 YMCA가 지난 전국대회에서 평양에 연락사무소를 설치하기 위해서 공동 결의문을 채택을 하셨네요. 이거는 추진이 되셨습니까? 어떠세요? 네, 2018년 6월 달이니까 뭐 그렇게 오래된 건 아니죠. 그 연맹 이사장의 선임이 됐는데 이제 그 무렵에 이제 7.4 판문점 회담이 있었죠. 남북 간에. 네. 그래서 그 통일운동이 아주 고조될 수 있는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그래서 Y에서는 저희들이 이런 상황에서 무슨 일을 할 수 있을까를 고민을 했는데 무엇보다도 이 남쪽의 시민단체 또 유럽이라든가 미국 또는 그 동아시아 쪽의 시민단체들이 북쪽과 좀 접촉할 수 있는 그 연결해주는 역할을 누군가 해야 되는데 그걸 해주는 단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북쪽이 허락한다면 그리고 세계 YMC가 허락한다면 저희가 평양에 좀 사무실을 하나 마련해서 그런 연락 관계를 좀 해보고 싶다 하는 결의를 했습니다. 네네. 결의를 하고 바로 그이 끝나자마자 일주일 뒤에 저희들이 세계 YMCA 총회에 갔죠. 총회에 가서 그 안건을 가지고 논의를 했습니다. 그 세계 Y에서는 한국교회가 그 일을 하면 적극 협력했다 하는 이제 동의를 끌어냈죠. 네네. 그게 이제 2년 전인데 외교 관계가 국가 간에도 외교 관계가 없을 때는 이렇게 무슨 대표부를 둔다거나 연락사무소를 먼저 둔 다음에 이제 대사관을 세우죠. 이제 그런 차원에서 저희 시민단체들이 북쪽에 가서 같이 시민운동을 하고 싶은데 아직 북쪽은 그 경험이 없으니까 남쪽의 경험을 같이 나누고 싶다. 그 일을 이미 북한에는 그 YMC가 활동을 했으니까 그리고 또 일제시기에 많은 일을 했으니까 또 북한 사람들이 YMC를 인지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가는 게 적절하다 해서 이제 그런 제안을 했고 결의를 했던 거죠. 그런데 민간 단체 중에서 평양에 연락사무소를 두겠다 하고 제안한 건 저희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직 안 됐지만 몇 차례
북쪽 사람들을 그 뒤로 접촉할 기회가 있었는데 이게 필요하다는 얘기를 몇 차례 했습니다. 물론 그것도 좋다고 해보자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나 이제 진척은 시간이 좀 걸리겠죠. 네. 이 한국 Y에서 평양에 연락사무소를 설치하는 것은 민간의 영역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렇죠. 네. 북한에 설치될 연락사무소는 민간의 영역입니까? 어떻습니까? 그렇죠. 이제 북쪽에서 예컨대 저희가 평양에 있고 싶다 그러면 평양에 사무실을 하나 이제 주는 거죠. 그러면 거기에 거주하면서 그 남쪽이나 세계 시민단체들과 연락을 하고 또 그 내용을 북한 사람들에게 전달해 주는 그런 연락책 업무를 저희들이 하고 싶다고 제안을 한 거죠. 그럼 북한 당국에서는 이제 허가 정도를 해줄 수 있는 그렇죠. 거고. 지금은 예. 뭐 유엔에서 뭐 북한의 식량 문제를 다루는 그런 연락사무소가 있죠. 네. 이거 말고 저희는 북한사의 재건이라고 할까? 북한사의 건설에 어떻게 좀 시민단체가 참여하고 청년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기 위해서 그 일을 좀 해보겠다고 제안을 한 거죠. 민간의 루트를 조금 더 뚫어줄 수 있는 역할을 그렇습니다. 해줄 수 있는 거죠. 네. 빨리 세워지면 좋겠는데요, 이사장님. 그래서 아마 그 북쪽에서 우리가 그 북한 선교도 얘기하고 있지만 남쪽 교회가 북한 지역의 교회를 설립하기는 쉽지가 않을 겁니다. 네. 그러나 이런 시민단체 또 북한에서 오랫동안 활동했던 YMC 이런 것들은 자기들이 알으니까 조금 신뢰도가 높아서 좀 받아들일 가능성이 크다고 이제 보고 있는 거죠. 네. 그때 7.4 판문점 선언 당시에는 이제 정말 화해 무드가 조성이 되어서 뭐 금방 이루어지지 않겠나 이런 희망도 있었을 것 같은데 좀 전망하시기는 어떠세요? 어느 정도 소요가 될 것 같다. 한 분은 캄보디아에서 북쪽 시민단체는 없지만 그 남쪽이나 아시아의 시민단체를 과 접촉하는 상대가 있습니다. 그분한테도 얘기했고 평양에 있는 그 조선 그리스도 연맹 그 강명철 위원장한테도 얘기했고 몇 사람한테 각각 다른 모임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네네. 그리고 예컨대 함흥에는 여러분들이 이제 지금 YMC를 모를 수도 있으니까 저희가 YMC가 뭔지 얘기해 주죠. 예컨대 함흥에는 1918년에 YMC가 북한 지역에서 최초로 만들어졌는데 거기 초대 이사장이 허헌이라는 분인데 일제시대 때 항일운동했던 유명한 변호사입니다. 그분이 이제 남북 분단되고 나서는 북한에서 초대 김일성 대학 총장을 했습니다. 그런 분이 YMC 출신이다. 그런 분이 YMC 이사장으로 활동을 한 분이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신뢰하는 분이 신뢰도가 확 높아지네. 그러냐고 저희들이 기도하고 저희들이 그 일을 위해서 자꾸 그 노력을 하는데 아마 남북 관계가 조금 좋아지면 이런 문제가 구체화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준비하고 계신 평양 연락사무소에 대한 얘기까지 좀 나눠봤습니다. 오늘은 한국 YMCA 전국연맹 전 이사장을 지내신 김웅수 이사장님 모시고 평화의 길 함께 열어가요 만나고 있습니다. 앞에 우리 이사장님께서 한국교회사 연구 더불어서 북한의 기독교에 대해서도 지금 집필하고 있다고 하셨잖아요. 네. 사실 이제 그 민간 종교의 역할이 통일 문제에 있어서도 역할하는 바가 상당히 큰데 지금 말씀해주신 조선 그리스도교 연맹 이곳에 어떤 역할을 좀 기대할 수 있나요? 어떻습니까? 그 조선 그리스도교 연맹은 역사가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1946년 11월 말에 조직이 됐으니까 약 75년이 다 됐죠. 그리고 이제 그때 이후로 북한 기독교를 대표하는 기관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남쪽에서 그 종교관계 협의를 하려면 이 단체를 통해서 이제 얘기를 하는데 이 단체가 1950년대, 60년대는 그 일을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70년대부터 조금씩 활동을 했는데 80년대 와서 많은 일을 했죠. 예컨대 지금 우리가 일부는 알고 있지만 1980년대 초반에 북한에서도 찬송가가 편찬이 됐습니다. 그리고
신구약 성경이 간행이 됐죠. 남쪽 교회들과 통일을 주제로 한 모임이 외국에서 좀 여러 차례 있었는데 그런 통일 회담에도 조그리온 대표들이 참석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1988년에는 평양에 조선 그리스도 연맹이 만들어졌죠. 네. 그런 일들을 한 것이 조선 그리스도교 연맹이죠. 교회 안에서 일만 본다고 해도 그렇게 지금 많은 일을 80년대 이후로 좀 해왔다고 볼 수 있죠. 그리고 90년대가 되면서 이제 90년대 중반 이후는 북한의 홍수 가뭄이 나고 계속 경제적으로 어려우면서 남쪽이나 또는 구미 국가들에서 오는 지원금 네. 이런 것들을 통해서 북한에서 사회복지 활동을 했죠. 그런 점에서 조금씩 종교의 우호적인 사회가 아니지 않습니까? 네. 또 종교를 반대하기도 하고 그런 사회에서 종교의 위상을 조금씩 높여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저희들이 볼 수가 있죠. 네. 예. 역할을 하고 있네요. 이 사장님. 그렇죠. 그런 네. 역할을 지금 하고 있는데 80년대는 지금 당시 80년대는 이제 전두환 정부 시절로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때는 저희가 통일운동을 못했습니다. 네. 그 한국 사회 전체가 그때 이제 우리도 국내에서는 못하니까 외국에 나가서 한국교회 대표들이 북한교회 대표들을 만났는데 그런 통일운동을 북한에서는 조국련이 조선 그리스도 연맹이 주도했죠. 견인해 왔다. 그렇죠. 네네. 예. 그러니까 뭐 성경을 만들고 찬송가를 간행하고 하는 일들 뿐만 아니라 남북 간의 교류, 통일 대화 이런 것들을 조국련이 해왔다는 거죠. 네. 그렇군요. 그러면 이제 북한의 지하교회도 이렇게 뭐 드러나진 않았습니다만 이제 존재하고 있는데 이들이 혹시 통일에 대한 어떤 염원, 기도를 담아서 할 수 있는 활동이 있다면 어떤 게 있다고 보세요? 북한의 지하교회는 지금 남쪽에서 얘기는 많이 하고 있죠. 특히 선교단체들이 북한 쪽 선교단체들이 북한의 지하교회 얘기를 하고 있는데 확증된 건 없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2000년대 이후에는 2000년대 그러니까 1990년대 후반 이후로 북한이 식량 때문에 탈북자가 많아졌습니다. 네네. 중국으로 갔던 사람들이 다시 압록강 두망을 건너서 오면서 기독교 복음에 접한 사람들이 다시 북쪽으로 오면서 그분들 중심으로 신앙 공동체가 일부 지역에서 만들어졌다고 보고 있는 거죠. 그런 분들이 얼마가 되는지는 우리가 사실 모르는 거죠. 네. 모르는데 그런 분들의 활동이 포착이 됐죠. 네네. 그런 분들이 이제 지하교회라고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6.25 이후에 이제 전쟁 이후에 이제 종교가 사라졌는데 네. 특히 1950년대 후반에 북한의 반종교 정책이 강화됐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종교 활동을 하기 어려웠는데 그 시기에 이제 정말 북한 정보 모르게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들이 이렇게 조금씩 지금까지 계승돼 왔다고 보는 거죠. 그런 공동체가 이제 지하교회인데 그러니까 지하교회가 뭐 통일을 위해서 기도한다 이건 뭐 쉽지 않겠죠. 네. 신앙을 몰래 고백하는 된 거니까 그러나 북한 사회가 좀 더 좋아져서 지하교회에도 조금 활동의 자유를 추구하면은 아마 우리가 기대했던 것보다 더 많이 통일을 위해서나 북한 사회의 복음화를 위해서나 또 북한 사회의 더 좋은 발전을 위해서 힘을 발휘할 그런 날들이 오겠죠. 네. 북한의 통일에 대한 어떤 염원은 종교계에서도 음지에서 또 양지에서 이렇게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고 봐도 될 것 같은데 우리 지금 대한민국은 그래도 양지에서 통일운동을 할 수 있잖아요, 이사장님. 네. 특별히 좀 기독교계가 이 통일 평화운동에 좀 나서야 한다. 많이 했죠. 전 세계 기독교인들이 살고 있지만 적어도 북한과의 관계, 북한 선교라든지 또는 북한 사회의 발전이라든지 또는 통일이라든지 이걸 위해서는 우리 남한교회가 제일 많이 기도하고 또 다른 기여를 해왔는데 이런 통일운동은
1980년대 들어서면서 시작이 됐습니다. 1972년에 그 7.4 남북 공동성명이 나오면서 네. 남북 간에 좀 대화가 시작됐지만 네. 70년대까지는 교회가 이 반공 입장 때문에 정부는 그렇게 해도 교회는 끝까지 따라가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80년대부터는 정부가 말리는데도 교회가 통일운동에 나서게 됐는데, 지금 전쟁 때문에 한반도에서 많은 사람들이 희생됐는데 네. 이 희생을 지속할 수 없다. 이걸 빨리 평화로운 사회로 만들어야 네네. 이런 다시 희생자가 안 나온다고 생각한 거죠. 또 그 이산 가족이 1,000만이라고 그랬는데 그분들이 고통, 이런 그 분단으로 해서 생기는 고통을 한국교회가 교회의 선교 영역으로 받아들인 거죠. 1980년대 초반부터. 그래서 이제 지금 외국에서 뭐 통일대회가 있으면 나가고 하는 일을 시작한 거죠. 네. 그 점에서 보면 1980년대는 굉장히 놀라운 한국 교회사에서 보면 한국교회에서 130여 사 중에 1980년대가 한국교회에서 가장 활력 있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네네. 그때 1984년, 85년에 또 한국 기독교 100주년을 맞이했죠. 또 놀라운 속도로 교회가 성장하고 있었죠. 통일운동에 가담했죠. 민주화운동에 가담했죠. 또 그 82번부터 세계선교에 뛰어들었죠. 그런 활력 있는 시기를 보낸 것이 이제 1980년대인데, 그때 통일운동도 이 분단을 극복하는 것도 교회의 선교의 과제다 하는 인식을 교단 지도부가, 교회 지도부가 또 평신도들이 이제 갖게 된 거죠. 놀라운 변화라고 할 수 있죠. 이 전쟁을 겪은 민족에서 이제 그런 의지가 나왔던 거죠. 그래서 1988년에 그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에서 민족의 통일과 평화에 대한 한국 기독교의 선언이라는 네. 선언문을 내기도 했던 거죠. 그래서 한국 교회는 이런 경험이 1980년대 이후 이런 경험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한국 남한사에 어떤 종교, 어떤 그 민간 단체보다도 통일운동의 경험이 많고, 그 세계 교회들과 통일 대화를 한 경험이 있어서 교회가 앞으로 해야 될 역할이 지금 굉장히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 잘할 수 있다. 네. 예. 우리 이사장님께서 대전 YMCA에서 일하실 당시에 지역의 또 통일운동에 대해서 여러 제안도 하고 또 세미나도 많이 개최하셨는데요. 지금 이렇게 좀 바라보시면 대전의 평화통일운동 좀 어떤 방향으로 변화되었다고 보세요? 제가 한번 지역별로 또는 도시별로 어떤 통일운동을 하고 어떤 통일운동 단체가 있는지 한번 조사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셨어요. 네. 봤더니 역시 그 인구가 많은 서울에 통일운동 관련 시민단체가 제일 많고, 그다음 경기도였습니다. 경기도는 그 북한과 경계를 접촉이 있는 지역이 많아서 남북 문제에 관심을 많이 가졌던 거죠. 거기 비하면 우리 대전 지역, 충청 지역은 한 10여 년 전만 해도 통일운동이 굉장히 빈약했었습니다. 이런 단체도 20개가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통일운동을 하는 단체가 10대 개밖에 안 됐습니다. 네네. 그러다가 이런 그 통일운동이 저조한 이 지역에서 최근 그 뒤로 여러 가지 그 통일운동이 좀 발전할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졌습니다. 예컨대 통일운동에 참여하는 시민단체 수가 굉장히 늘어났습니다. 또 예컨대 대전시에서도 통일교육에 관한 그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전시의 재정으로 우리가 통일교육도 시킬 수 있는 거죠. 네. 그런 여건도 만들어졌고, 또 몇 군데 대학에서 이 통일교육을 실시하는 뭐 그 모건대학이라든지 충남대학이라든지 이런 몇 군데 대학에서 대학생들에게 남북 평화 통일에 관한 커리큘럼도 만들고 학술대회도 하고 강의도 하는 그런 일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중고등학교에서도 통일 교육이 지금
비교적 체계적으로 되고 있습니다. 네. 처음엔 이게 안 됐는데 지금은 대전교육청에서도 이 통일교육을 위한 교사 강습회 같은 걸 하면서 교사들이 체계적으로 통일운동에 참여를 하게 됐죠. 거기다 또 통일 문제를 다루는 이 통일부가 세종시에 있게 되면서 네. 가까이 정부 정책이라든가 방향을 저희들이 빨리 알 수가 있게 되겠죠. 또 대전에 종교단체가 많은데 종교단체에서도 이 통일위원회 같은 것들이 조직이 됐습니다. 우리 YMCA처럼. 네네. 그래서 이제 이런 종교단체까지도 통일운동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죠. 그리고 통일운동, 통일교육의 여건이 굉장히 좋아졌고 또 활동이 좀 활발해졌다고 볼 수 있겠죠. 나아졌다, 과거에 네. 비해. 네. 알겠습니다. 굉장히 희망적인 얘기네요, 이사장님. 네, 좋은 방향으로 활동가분들이 많이 힘이 나실 것 같습니다. 이 평화와 통일의 과제, 우리 다음 세대가 좀 잘 이어가 줬으면 좋겠는데 우리 청년들, 미래 세대에게 우리 이사장님께서 좀 하고 싶은 얘기 있으실 것 같아요. 뭐 청소년들이 뭐 공부하느라고 우리 그 남북 분단이나 우리 민족사의 미래에 대해서 뭐 크게 많이 관심을 뭐 두고 있지 못하지만 우리 한반도가 결국은 10년, 20년 뒤엔 우리 청소년들, 청년들이 살아갈 땅 아닙니까?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 그 남북한 그 동포들이 그 평화롭게 살 수 있는 그런 구상, 그런 계획, 그런 이야기를 계속 해봐야 되겠죠. 저는 그래서 먼 일이긴 하지만 우리 청소년들이 책임감을 가지고 주체적으로 자기들이 살 공간을 자기들이 살 조국 아닙니까? 여기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당위적으로 해야 될 일이다. 네. 알겠습니다. 올해 2월 저희들이 이 코너를 시작하면서 이 자리에 모신 분들께 평화의 의미를 좀 많이 여쭤봤는데 우리 이사장님은 정말 한평생 이 통일운동을 해오셨잖아요. 진정한 평화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많은 분들이 평화에 대해서 말씀을 하실 텐데요. 저는 그 말씀 들으니까 그 달라이라마 티베트 불교 지도자가 생각이 나는데요. 이분이 1990년대, 그리고 2000년이 되기 직전에 어디서 인터뷰를 했는데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21세기는 우리 살고 있는 20세기와는 달리 평화와 정의의 세기가 될 거다. 그런 예측을 했어요.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20세기는 전 세계적으로 보면 세계 1차 대전 또 세계 2차 대전이 있었죠. 또 우리 한반도는 한국 전쟁을 겪었죠. 아시아만에도 베트남 전쟁이 있었죠. 이 무수한 그 살육이 일어나고 그 비극이 있었던 이런 것들을 봤기 때문에 이것을 되풀이하지 않을 그런 준비를 인류가 할 수밖에 없을 거다. 그러니까 인류의 정신, 인류의 지성, 인류의 마음이 깨어날 수밖에 없을 거다. 인류의 마음이 깨어난다면 그런 것들, 전쟁의 대안을 찾을 거다. 그런 점에서 21세기는 반드시 평화와 정의의 세기가 될 것이다. 그런 말씀을 그 인터뷰를 하신 것을 제가 본 적이 있는데요. 아마도 저도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좀 위급한 시기가 다가올 때 우리의 마음을 깨우쳐서 다른 대안을 찾는 일을 분명히 하게 될 거다. 우리 한반도는 더군다나 다른 어떤 지역보다도 이 전쟁의 참상이 심하니까 어떤 경우든지 전쟁 말고 다른 방식으로 갈등을 해결하고 하는 그런 대안을 찾을 수밖에 없을 거다. 저는 그런 대안을 찾는 그런 노력이 인간의 본성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평화는 인간의 본성을 다시 찾는 길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특별히 21세기를 맞이할 때 그렇게 될 것이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한국 YMCA 전국연맹을 이끌으셨던 우리 김응수 전 이사장님 모시고 얘기 나눠봤는데 참 우리 사회가 참 분열되고 갈등 때문에 많은 아픔 겪었잖아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좀 이런 현상이 더 심화된 게 아닌가 이런 우려들이 상당히 많은데
이런 와중이지만 통일 문제 또 우리가 해결해야 되잖아요. 우리 구성원들이 좀 꼭 해야 될 일 있다면 각자 어떤 게 있다고 보세요? 이번 그 코로나를 보면서 저희들이 느끼는 것이 나 혼자만 건강할 수 없다는 걸 깨닫고 있죠. 서로가 같이 노력하고 협력하고 의존하는 사회 속에 우리가 살고 있다. 그걸 많은 사람들이 좀 절실하게 깨닫는 것 같습니다. 이건 뭐 우리 지역사회에서도 마찬가지고 나라 차원도 마찬가지고 또 한반도 전체에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시기에는 우리 그 예컨대 우리가 살고 있는 대전에서만 협력할 게 아니라 이런 그 협력과 상호 의존을 남북으로 넓혀서 코로나 상황은 남북 그 분단을 더 고정시킬지도 모르고 공고하게 할지도 모르죠.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우리 남한만 건강해도 안 되는 거죠. 지금 북한 사람들도 건강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겠죠. 그래서 전 그 통일부 장관께서 그 코로나 백신이 남으면 북한에 제공을 할 계획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그 상호 협력 이런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건강의 문제는 뭐 지금 국경도 뛰어넘으니까요.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우리 이사장님 한평생 연구 북한 관련 또 평화 통일에 대한 연구를 해오셨는데 앞으로 또 하실 일, 매진하실 과제 어떤 게 있으세요? 제가 좀 하나 더 하고 싶은 것이 북한 기독교를 대변하는 조선 그리스도교 연맹, 이게 역사를 좀 쓰는 겁니다. 역사를. 지금 북한에서 그 작업을 못 하고 있으니까 남쪽 학자들이 도와줘야 되는데 제가 북한 연구를 계속 해왔으니까 지난 75년 동안 조선 그리스도 연맹이 쪽에서 어떻게 기독교를 위해서 또는 기독교에 맞서서 어떤 일을 해왔는지 또 정치 권력과 어떤 관계를 맺었는지 이런 것들을 좀 정리하는 일이 지금 하나 남아 있습니다. 아직 조선 그리스도 연맹에 관한 책자가 없습니다. 없어요. 남한에. 그래서 그 일을 제가 오랫동안 해온 거니까 할 생각이고요. 지금 그리고 처음에 말씀드렸던 대로 북한 기독교 사전 이건 방대합니다. 한번 1000페이지 되는 사전인데 그래서 지금 한 10여 명의 전문가들이 지금 원고를 쓰고 있는데 이걸 2021년에는 어떻게든지 간행하는 일 그게 이제 제가 구체적으로 해야 될 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Y 평화통일위원회 관련해서는 어떤 일을 좀 꼭 이루고자 하는 계획 같은 거 있으세요? 저는 지금 이 코로나 상황이 좀 빨리 잡히면 이 중단된 압록강, 두만강 지역을 다시 한번 방문하면서 우리 조국의 북부 지역을 다시 한번 보고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는 일들을 좀 같이 좀 먼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북한을 위한 기도를 계속했으면 좋겠다. 알겠습니다. 올해 벌써 마무리 되는 마지막 주네요, 이사장님. 내년이면 2021년이 됩니다. 새해 이루어졌으면 하는 평화통일 관련 소망 어떤 게 있으실까요? 북한도 여러 가지 남한보다 환경이 열악하니까 코로나를 잘 극복하고 북한 주민도 건강했으면 좋겠고 또 우리는 물론이고요. 그래서 건강한 모습으로 남북 대화 또는 남북 교류를 재개하는 그런 일이 꼭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마음으로 바라면서 평화의 길 함께 열어가요. 마지막으로 함께해 주셨던 우리 한국 YMCA 전국연맹 김웅수 전 이사장님은 보내드립니다. 이사장님 시간 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또 마무리되는 뜻깊은 자리였습니다. 건강 조심하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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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